예,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캔들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셨죠. 처음엔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알려드리지 않았었던 부분. 어느 포털을 가시든 어느 HTS를 놓고 보시든 캔들을 포착했을 때 매수 구간, 손절 구간 안 알려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배울 때에도 후행성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말았었는데 이평선의 기울기를 알려드리게 되면서 그리고 언제쯤 기울기가 바뀔까라는 부분까지 알려드리게 되면서 추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시게 됐죠. 방금 전에 이격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정형화된 부분 중에서 잘못 왜곡된 이격도의 퍼센테이지까지도 윤정두는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세 분석에서 이평선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평선에 대해서 집약을 해놓은 부분, 그 부분을 배우면서도 윤정두의 실전 전략 부분을 노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좋은 내용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놓고 보시죠. 그랜빌입니다. 그랜빌이라는 분이죠. 그랜빌이라는 분의 법칙인데 매매 법칙입니다. 이 매매 법칙이란 뭐냐?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평선들에 대해서 이평선과 주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회기라든가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법칙, 매매 법칙, 매수, 매도 네 가지씩의 법칙을 정리해서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랜빌의 법칙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회기, 관성 법칙, 활용 이렇게 되는데 회기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줘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 법칙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배운 거. 추세. 쭉 뻗어간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혹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추세를 타서 올라갔다. 또 추세가 꺾이면서 쭉 내려왔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첫 번째로 감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평선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 이거를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격이 극대화됐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지려는 흐름이 있다. 이것이 꼭 주가가 흐르면서 이격이 돌려지는, 이격폭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는데요. 주가가 횡보를 했어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평선이 쫓아가면서 이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모든 법칙을 통해서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의 8가지 타이밍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연구원들도 대표님 이거 이평선을 가지고 이격도 그랜빌의 법칙 요거 그대로 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제 만들어 갖고 와 방송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2주를 시간을 써요. 2주 동안 만들어 와봐. 그랬더니 쓸 수 있는 게 없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갖고 왔는데 그럼 다시 또 윤정도 밤 새워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밤을 새우고 나온 상태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해외의 도서들이, 그러니까 증권 관련 도서들이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씩 해석 부분, 그죠? 번역 부분이 조금씩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이 그랜빌이라는 분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상은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에 놓고 볼 때는 매매도 아무래도 더 빨라졌겠죠? 추세도 더 빨라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추세선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0일 이평선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다른 번역자나 혹은 활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25일선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평선의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부분 정리해드리는 부분은 과거에는 200일선 기준으로 만들었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20일선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또 설명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거 맨 처음부터 이제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신호 1 이렇게 해놓고 설명드리면은요, 이해 못 하십니다, 절대.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평선 다 배웠죠. 이평선만 그냥 배웠어요. 기울기 싹 다 배웠죠. 이 기울기가 이제 이해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해되셨으면요, 그랜빌의 법칙 8개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고 정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캔들 배울 때도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기준을 잡았죠? 첫 번째 우산형입니다. 이게 우산형. 두 번째 실내도 3개짜리만 기준 잡으니까요. 캔들 2개짜리는 뭐예요? 이거죠?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장악형의 기준, 우산형, 장악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윤정도가 그다지 안 좋아하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별이 3개니까 어떤 거? 잉태형. 예? 요 밑으로 있으면 하락 잉태형, 그리고 위로 있으면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렇게 되겠죠? 이왕이면 상승으로 그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악 확인형,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샛별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패턴이 하나, 둘, 요거 2개 합쳐서 3개, 그리고 4개예요. 100여 가지가 넘는 걸 4개로 제가 정리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든 또 이평선에 대한 매매 사인이든 이평선의 추세 분석이든 다 넘겨놓고 윤정도보다 더 훌륭하신, 비아냥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이분께서, 그린빌께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8가지 패턴. 그래서 매수 4개, 매도 4개인데 사실은 이 매수 매도가 캔들 배울 때랑 똑같아요.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울 겁니다. 자, 보시죠. 텍스트로만 놓고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 상승 후 평행 혹은 하락 국면이다. 상승 후 평행 하락 국면이다. 상승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정리다. 예? 그림으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모호하고 힘드시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이 사실상 잘못됐어요. 우리 그 연구원 또 혼나야 돼. 왜? 조금 윤정도는 못 돼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가 21선이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이게 61선도 될 수 있고, 200일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21선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요. 주가가 이 그림에서 약간 왜곡된 부분 중에 하나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타고 갔어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져서 매도 사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윤정도가 거짓말쟁이 되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5일선입니까? 주가가 깨졌다고 확 내려오게? 그리고 주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이렇게 옆으로 휘든지 아니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평행이 되든지 내려가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번역의 일부 차이고 그 부분을 실점적으로 좀 해석을 제대로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그 해석이 일부는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대략적인 해석. 응? 야,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평행하거나 혹은 하락할 때 주가가 내려가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다시 설명해볼까요? 이게 뒷부분을 떠나서 이거 기울기를 다시 이해를 하셔야만 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전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어요. 요 그림하고 실전 차트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일봉 차트예요. 다시 얘기해서 21선이 여기 계속 여기 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상향이야. 그러면 그린벨의 법칙에서 이게 횡보 내지는 떨어져 내려가려면 윤정도 항상 기울기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가가 이게 하락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기울어져요? 하락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울어져? 이 위에 있는데 벌써 그렇다면 일단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평이 되겠죠. 혹은 하락이 일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깨져 내려간다는 얘기죠. 완벽한 해석이라면은 조금 전에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뭐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평선이 눕거나 하락했을 때입니다. 왜? 얘는 3일선, 5일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 21선. 그리고 처음에 고안할 때 201일선인데 어떻게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찾아봤을 때.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여태껏 배워오신 분들 기울기를 아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 신호의 1은 뭐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굳이 급락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그냥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같이 횡보가 되죠. 네? 꼭 이렇게 깨고 안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에 깨져 내려가면은 일단 매도다라는 법칙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법칙도 사실은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다 배운 법칙인데 현대중공업에서 한번 깨지게 되면 이렇게 뭐 중장기 추세도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도 법칙, 매도 신호 요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평선이. 뭐 지금은 기준을 21선으로 잡아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주가가 이평선을 제한적으로 상향 돌파한다. 뭔 소리냐면 추세 하락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야. 추세 하락으로 떨어져 내려왔는데 예?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툭 치고 가든지 그럼 이평선도 이렇게 뭐 누워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누워지겠죠. 혹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세게 확 쳐야 이게 이평선이 돌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게 확 치지 못하고 여기서 툭 치고 양봉이 작어 그냥 찔끔 뭐 이런 식으로 말아요. 혹은 올라오긴 하지만 저항 라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이 저항 라인을 주가가 따라 내려오다가 이렇게 툭 치는데, 예? 가격 반발력으로 툭 치는데, 세게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이 정도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툭 치더라도 이때는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추세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세를 바꿀 만큼 기울기를 돌릴 만큼 주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시고 실전 차트 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린 우리 연구원은 제가 지금 밤을 새고 막 날라오면서 너 좀 있다만 넌 한 대 때릴 수도 있어. 근데 때리면 얘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리진 못할 겁니다. 이게 지금 여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응? 그죠? 이게 뭐냐고. 이건 강력한 반등이지. 그럼 이평선이 돌려지겠죠. 이렇게 강력한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고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냐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됩니다 하면 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원보다 이제 더 많은 걸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연구원은 자료를 너무 만들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디자인만 하는 거야. 이제 그림만 갖다 놓고. 응? 이건 뭐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좀 약한 강도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의 일봉 놓고 보시면 하락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려와서 추세가 기본적인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이평선이 하락 추세인데 타고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이봉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크면 뭐예요? 돌리는 흐름에서 쭉 뻗어 올리질 못하고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 자체도 제가 지금 텍스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또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제한적인 반등 이렇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주가가 하락 추세, 이평선 하락 추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뭐 그냥 뭐 매도 약하다, 제한적이다 이런 단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그랜벨의 법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요 내용.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신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거의 90% 이상은 퍼나르다가 오류가 막 생기고 그림이 조금씩 틀리고 해가지고 교육이 아니라 이건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벌써 기울기 다 배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고 편하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돌려지겠어요? 이 강도에? 안 돌려지기 때문에 그랜빌이라는 분은 벌써부터 아셔서 야, 요 정도 제한적인 건 야, 안다. 아시겠죠? 요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도 신호 3입니다. 추세 하락이 역시 지속되고 있어요. 주가는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못하고 하락 반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매수까지 가야 되는데, 매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예?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도 신호 나왔죠. 나왔는데 주가 부분이 어떤가? 이렇게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돌파 시도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반등도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똑같은 기아차인데, 기간만 다르죠? 그렇게 해서, 아예 이 정도 라인에서 부딪히지도 못한다. 뭐 부딪히더라도 거의 뭐 제한적인 반등도 아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내려오다가 가격 반발력은 나오지만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반등 나오다 돌파도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이럴 땐 그냥 매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에 대비해서 역배열로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추세를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도 신호 기준입니다. 네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희한하네.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매도를 해?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좋죠. 이평선 상향 돌파했어. 돌파했는데 돌파 후에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상향 돌파했는데 급등을 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죠. 주가 부분이 이것도 조금 혼이 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넘어가죠.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쫙 뻗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평선이 누워집니까? 왜 누워져? 올라가겠지. 근데 실전 차트 보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요. 자, 포스코의 일봉입니다. 포스코의 일봉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평선을 돌파했는데 이 포스코란 종목이 시가총액 이 당시 2위였죠. 시가총액 2위.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에요. 이 양봉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격을 보세요. 처음에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램빌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격, 회귀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놓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포착을 하는 것이. 자, 잘 보세요. 올라탄 거는 좋은데 엄청난 크기의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급등이 나와서 이격이 확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볼까요? 쭉 넘어가서 내려오다가 조정을 받았어. 조정을 받고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갑니다. 뭐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가파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격 줄이고 여기에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참 이거 별표 한 3개? 왜냐하면 이걸 알고 놓고 보셔야 전체 시장을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시장화 되고 있습니다만 8년 전에는 진짜 창피하게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어 있는 완벽한 이머징 마켓 국가였죠. 이날이 포스코가 아마 11% 정도 수준의 상승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어마어마한 개파락이 나왔죠. 원래 갭이라는 거는 몸통과 몸통의 이 차이 공간을 갭이라고 하지만 종가가 여기입니다. 빨간색이면 종가 어디에? 여기죠. 파란색은 종가 어디에? 시가가 여기죠. 이만큼 밀려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이만큼 밀려 떨어졌다는 뭐 악재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꼭 검색해 보십시오. 예? 꼭 검색해 보세요. 이날이 뭐냐면 요날이 뭐냐면 2007년 10월 2일입니다. 정확히. 예? 윤정도 머리 좋아쳐. 왜? 눈으로 봤거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신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 근데 시장이 뭐 꼭 그래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의구심을 버리진 못해요. 왜? 솔직히 포스코 그때 당시에 매집 안 돼 있었거든요. 매집이 안 돼 있는데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막 쭉쭉쭉 뻗어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마감 동시효과의 6%인가 7%로 들어올립니다. 동시만기일도 아니고 왜? 뭐 주문 실수예요? 저 큰 종목을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수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종가의 한 6, 7% 정도의 갭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요. 시장 지수가 사상 최대치 지수가 났다는 겁니다. 굳이 뭐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교육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치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을 정도의 기준이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화돼 있고 정부 정책도 구조적인 개선을 하겠다. 금융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선진화시키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투명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놓고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매도 사인, 네 번째 매도 사인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기준이다. 여기서는 손절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매도의 기준을 얘기를 한 겁니다.